정호 씨, 저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이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67세 김정호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이 놀라운 일은 여러분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후회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마음,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말입니다. 저 역시 67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후회들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미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사연노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께 위로와 지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평범한 은퇴 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40년을 함께 살았고 3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했던 제 일상이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정체불명의 전화는 누구였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거실 안락 의자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저는 이런 적막함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 걸려오는 전화라고는 자녀들의 안부 전화나 병원 예약 확인 정도였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잘못 걸린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상한 전화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감과 동시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제가 청주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김정호 선생님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청주여고. 그곳은 제가 40년 전 신임 교사 시절에 첫 발령을 받았던 학교였습니다. 선생님, 저 박영희예요. 영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40년 전 제가 처음 부임한 청주여고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4세의 신임 교사였고 영희는 18세의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에서 가장 총명하고 아름다운 학생이었습니다. 문학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제가 들려주는 시 한 편 한 편에 진심으로 감동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수한 제자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로 찾아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서로의 눈빛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1983년의 청주는 지금보다 훨씬 조용하고 순박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신임 교사였고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영희라는 학생을 만나면서 그 낯선 곳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입시 공부에만 매달려 있을 때 그녀는 윤동주의 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혼자 교실 뒤편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저는 순수함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영희는 수업 후에 제게 질문을 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학작품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로 발전해 갔습니다. 저 역시 나이 어린 교사였기에 그녀와의 대화가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늦게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퇴근하고 없었고 교무실에는 저와 영희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영희는 제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영희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사제지간의 애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녀를 한 명의 여성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3월이 되면 그녀는 서울의 대학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위험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졸업식 전날 밤, 영희가 마지막으로 교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작은 편지 한 통을 제 책상 위에 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도 선생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희가 졸업하고 떠난 후 저는 그 편지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교사였고 그녀는 제자였습니다. 아무리 진실한 사랑이라고 해도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청주를 떠났습니다. 서울로 발령을 신청했고 다행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영희가 다니는 대학과 같은 도시에 있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와 멀어져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동료 교사였던 현재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착하고 현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영희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서둘러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끔 그녀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문득문득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고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믿고 따라주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희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저 청춘의 아름다운 추억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후 영희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어딘가 지쳐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 했던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왜 40년 만에 갑자기 저를 찾은 건인지 궁금했습니다. 영희는 전화해서 제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이미 67세가 된 지금 40년 전의 사랑을 다시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40년 동안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명동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주말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을까,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67세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24세 청년 교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희는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명동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렀습니다. 너무 일찍 왔나 싶어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말입니다. 정확히 이 시에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카페였는데 한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맑은 눈동자는 여전했습니다. 바로 영희였습니다. 영희도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찬찬히 그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우아했고 40년 전 그 순수한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목도 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체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40년이 지났어도 그녀는 제 마음 한편에 항상 남아 있었는데요.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출판사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문학 편집자로 일하면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30대 초반에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출판계에서 일하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하나 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전화에서 말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커피잔을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췌장암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이라니? 저도 나이가 들어 주변에서 암 투병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췌장암은 특히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어야 일주일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가족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혼자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영희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아직 자신의 병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는데 걱정만 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영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려는 그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럼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니? 저의 질문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연락이 끊어졌고 가까운 가족도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권했지만 집에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영희의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40년 전 청주여고에서 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역시 그 시절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늘 그때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서 저에게 마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제가 답장을 해주었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 평생 궁금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영희가 40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니. 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녀에 대한 기억을 묻어두려고 노력했는데 영희는 평생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영희는 제가 답장을 안 해준 이유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입장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저도 분명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40년이 지났고 영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나도 널 사랑했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답장을 써놓고도 보내지 못해서 밤잠을 설쳤던 일들, 영희가 졸업하고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녀 생각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된 것이죠. 자신 혼자만 그런 마음이었던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떠나기 전까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희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뿐이라면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라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포기한 후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날, 저는 영희가 좋아할 만한 꽃을 사갔습니다. 40년 전 그녀가 백합을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그 백합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영희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게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40년 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못다한 이야기들,
서로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영희가 젊었을 때 자주 갔던 서점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헌책방이었는데 영희가 대학생 시절부터 다녔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집을 읽었습니다. 영희는 윤동주의 시를 읽어주었고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넷째 날 영희의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아침부터 기운이 없어 보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영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40년 전에 제게 보냈던 편지의 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보내지 못했던 수십 통의 편지들도 함께 주었습니다. 졸업 후 몇 년간 써놓고도 보내지 못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제 생각으로 지새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후회 없어요. 선생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영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 역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밤사이 통증이 심해져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희의 곁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힘들어할까봐 조용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제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말해주었습니다. 40년 전 청주여고 교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처음 만났던 그 교실, 문학 수업을 들으며 사랑에 빠진 그 공간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영희의 상태로는 먼 길을 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여섯째 날 아침 일찍 저는 영희와 함께 청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영희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청주여고에 도착했을 때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운동장도 넓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 교사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만났던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3학년 7반 교실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앉았던 자리, 제가 서서 수업했던 교단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평범한 교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담긴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서 영희가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녀가 40년 전에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제 수업을 들으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웠고 동시에 금지된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는 교단에 섰습니다. 40년 전처럼 영희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각도에서 그녀를 바라보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희도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편하네요. 이렇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어서. 그날 저녁 청주의 작은 여관에서 영희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 대신 안락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 교실에서 제 수업을 들으며 꿈을 꾸던 18세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영희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했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다가 이제는 영원히 작별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미국에 있던 아들이 급하게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희의 아들에게
그녀의 마지막 시간이 어떠했는지 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평화롭게 가셨다고, 후회 없이 떠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영희의 아들은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혼자 보내지 않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유품 중에 저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이 있다며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영희에게 보내려다가 보내지 못한 답장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영희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상자 안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영희가 마지막에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청주를 떠날 때 교무실 쓰레기통에서 찾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40년 전 제가 쓴 편지를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제 글씨체로 적힌 그 편지에는 영희에 대한 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고백, 그리고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아무런 제약 없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희와 제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함께한 시간이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비록 죽음이라는 이별을 앞두고 있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아무런 제약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마워, 영희야.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줘서. 저는 빈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첫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18세의 영희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모습이었고 40년 전 그 맑은 눈동자 그대로였습니다. 영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인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시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한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였습니다. 저는 영희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고민, 결혼에 대한 망설임,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느꼈던 기쁨과 어려움, 그리고 항상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저에 대한 그리움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희가 결혼을 앞두고 썼던 편지였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겠지만 선생님에 대한 마음만은 평생 간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영희가 얼마나 성숙하고 현명한 여성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아준 아내도 분명히 자신만의 첫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선택해서 평생을 함께 해주었고 저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늦었지만 아내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희의 경험을 통해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영희는 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에 진실을 확인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저는 영희가 다녔던 그 헌책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영희가 좋아했던 시집을 한 권 샀습니다. 윤동주 시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 책방에 가서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책방 주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남자분과 함께 와서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영희가 정말 평화롭게 떠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늦기 전에 표현하세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자주 합니다. 영희와의 40년 만의 재회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 저는 영희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주여고 교실에서 찍은 그 사진 속에서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느라 지쳐있던 모습이 아니라 18세 소녀 때의 그 맑은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그 편지를 보내지 못한 것도, 영희와 함께하지 못한 세월들도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각자의 인생이 있었고 그 인생들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훌륭한 아들을 키웠습니다. 출판계에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의미 있는 일도 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함께 두 자녀를 잘 키웠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보람 있는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랑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저 때문에 문학을 사랑하게 되었고 저는 영희 때문에 더 진실한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에 관한 시나 소설을 읽어드릴 때면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평생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결혼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랑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영희와 저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보낸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영희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매일 저녁 저는 영희가 준 윤동주 시집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했던 그 일주일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영희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졌어. 고마워. 오늘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고맙다고, 마지막에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정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영희와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랑 자체가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적절한 때에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영희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영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품어왔던 사랑을 확인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또한 시간의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보다도 진심으로 함께한 일주일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묻어둔 사랑이 있으시다면, 혹시 고마워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영희처럼 갑자기 이별을 고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가 되어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67세에 경험한 이 소중한 시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영희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진리였습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을 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노후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나 감상을 댓글로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